대표님들 솔직히 매일 환율 확인하세요? 아, 또 올랐네 하고 그냥 넘기시죠? 뭐 수출입하는 사람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숫자라고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배경음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원두값, 직원 월급, 그리고 장비, 부품값, 심지어 오늘 먹은 점심 돈가스 소스값까지 전부 다 환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1,500원까지 간다. 이건 그냥 경제가 어렵네 수준이 아닙니다. 대표님들의 비용 구조가 무너지는 신호예요. 말 그대로 사업에는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런 시대에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 자금은 이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나도 정책 자금으로 위기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뉴스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라 내 사업과 내 돈을 지키는 경고등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데,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나 기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한국은행이 대규모로 돈을 풀겠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해버리면 환율은 더 크게 튀고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단어를 바꿔 쓰는 겁니다. RP 매입이다, 단가다, 조건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연장해서 시장에서 돈을 공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표님 가게에 단골 거래처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장님, 이번 주만 100만 원만 먼저 외상해주세요. 다음 주에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줬는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와서 이번 주까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겉으로는 일주일만 외상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결국 몇 달 동안 계속 외상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바로 한국은행 역할이에요. 그리고 외상 달라고 하는 거래처가 시중은행입니다. 대표님은 분명 일주일만이라고 해서 외상을 줬는데 상대가 매주 와서 또 외상을 요청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계속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인 거예요. 일주일짜리 단기 돈이라고 포장하지만 매주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결국 계속 돈을 공급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단기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조용하게 돈을 계속 풀고 있으면 겉으로는 우리는 돈을 안 풀었어요,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화의 힘은 약해지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영향은 제일 먼저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오는 거예요. 환율 상승이 우리에게 미치는 진짜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 기업은 좋겠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은 괜찮겠지. 하지만 개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른다는 건 결국 우리 일상에 쓰이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식자재, 부자재, 포장재, 장비, 직접 수입을 안 해도 가격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단가가 바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넘어옵니다. 여기에 금리 압박까지. 환율이 불안하면 금리는 쉽게 안 내려와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료비는 오르고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고 부담은 커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는 게 왜 없지? 이게 바로 환율 상승 국면에서 개인과 자영업자의 즉각 체험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시나요? 아무 준비 없이 현금만 들고 버티는 전략입니다. 오케이, 다 알겠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뭔데? 이런 시기에서는 얼마나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의 시간이 아니라 방어 구조를 먼저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달러입니다. 달러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에 가까워요.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만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달러를 일부라도 들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산의 가치는 한쪽은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어느 나라의 화폐도 아닙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정책 하나로 가치를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위기 때마다 지금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달러로 바꾸세요, 금에만 올인하세요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몰빵하는 순간 그것도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자산의 일부라도 위기 국면에서 버틸 수 있게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자금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 대출을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금리, 환율, 물가가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는 사업 자금이 개인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일단 되는 대출 다 받아놓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 방식이 제일 위험해요. 금리 구조, 상환 방식, 시장 상황까지
고려 안 한 대출은 반드시 발목을 잡아요. 정책자금은 돈만 빌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책자금의 역할은 고금리를 정리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외부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인 거죠. 지금 같은 변동성 시기에는 민간 금융보다 정책자금이 훨씬 전략적입니다. 이건 추가 대출이 아니라 사업의 방어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대표님들, 지금은 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싸움인 거죠. 환율, 금리, 물가, 이건 개별 문제가 아니라 전부 연결된 흐름입니다. 이럴 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해요. 필요하시면 대표님의 사업 구조에 맞춰서 뭘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지 파트너는 대출을 권하는 곳이 아니라 국면에서 살아남는 구조를 같이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